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자마자 민주당은 오늘 바로 새로운 녹취 3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모님은 윤석열 의원한테 전화했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민주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여의치 않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이라 불렀단 말도 나오는데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엔 명태균 씨가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명 씨는 2021년 8월 15일경 자신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도록 윤 대통령과 친한 사이인 함성득 교수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명 씨는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그로부터 2달이 지나 윤석열 캠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특보단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 씨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지인과 나눈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묻자 명 씨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제보자 신원보호로 음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취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 의원에게 압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윤상현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함 교수가 난리를 칠 거라는 말도 합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득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X하다 그 새끼가 X가 거기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무슨.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와 관련해 함성득 교수는 JTBC에 김영선 전 의원과 친해 명 씨에게 잘 대해줬을 뿐 명 씨를 미륵보살로 부르거나 부탁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 해석했는데 명 씨는 JTBC 취재진에 본인의 예지력은 많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명태균 씨는 지인에게 본인이 예지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 씨가 평소 예지력을 내세워 스스로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등 자기 과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로에 나선 강혜경 씨도 명 씨의 예지력을 언급하며 해외 순방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JTBC 취재진에게 자신의 예지력은 많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예지력이 졸지야.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남이 10번 생각할 때 내가 100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할 때 1000번 생각해 이기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권 인사들도 명 씨를 놓고 예지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말합니다. 명 씨가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 같은 평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미륵보살 사진을 미리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자, 저게 오늘 오전에 저희가 캡처한 사진인데 이미 공개하기, 그러니까 이 녹취가 폭로되기 훨씬 전에 저 사진을 한 장을 딱 올렸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저 사진을 올렸고요. 목조 관음 보살 좌상이라고 저희 취재진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공개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고 올렸다면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예지력이 예. 있는 건지 정말 잘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아니면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 명태균 씨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미 용산 8일날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용산하고는 소위 손절 들어가는 건가? 뭐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올렸다고 하길래. 그래서 보니까 정말 딱 저 사진 한 장만 딱 올라가 있고 부연 설명이 없어서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오후에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긴 한데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뛰어난 예지력이 실제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면 명태균 씨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뭔가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거나 그 언저리에 뭔가 진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는데 입장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녹취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지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예지력을 과시하는 부분인데 명태균 씨의 녹취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자,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미리 미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예. 이 주술적인 것, 이런 대화, 뭐 예지력에 대한 대화를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라는 그 주변의 이 공개는 그러니까 주장은 있었는데 네. 이게 녹취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명태균 씨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본인을 어떤 그 점술가 내지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컨설턴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이른바 본인 표현대로 하면 정치에 판을 짜는 사람이지 나는 뭐 점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본인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예지력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랄까요 따른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명태균 씨가 예지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언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부인하고 급속도로 밀착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그런 쪽에 신봉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런 가운데 왜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기자단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 하루도 안 된 이 상황에 민주당이 왜 이걸 추가로 공개했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죠. 김유정 의원님. 네, 명태균 씨는 이 미륵보살 올리기 전에 민주당 뭐 사기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짧은 글을 또 하나 올렸죠. 대통령과 여사의 육성은 더 이상 없다, 뭐 예.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 올렸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이 이제 땡겨진 긴급 기자회견 그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지난번에 대통령 육성을 처음 공개했을 때 한 50여 개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육성이 담긴 것도 있고 여사 것도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보들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네. 그거를 계속 들어보고 분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분석하고 공개할 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3, 제4 확인하고 할 텐데 내일 또 듣기에는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올 수 있다.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첫 번째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 또 내일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 계속 언론에서 이제 계속 그 뉴스를 찾아서 폭로하고 공개하고 단독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들어온 제보들을 계속 하나씩 공개는 하고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만 저는 오늘 공개한 것은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설프게 해명하고 변명하고 과거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소위 뭉개고 지나가려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국민의힘도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뭐가 숨어 있을지 저희로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차제에 11월 말 이렇게 예상되던 기자회견을 당겨서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